건프의 영화책. 오늘은 2024년도 내 말 좀 들어줘 라는 마이클 리 감독의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 2025년도에 개봉을 한 것 같고, 영국 영화고 97분입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고, 이게 매년 이제 연말 결산 이렇게 하면 이제 베스트 영화 뭐 10 이런 거 하면 꼭 들어가는 영화 중 하나였더라고. 2025년도 내 말 좀 들어줘. 영어 제목은 하드 트루스입니다. 뭐라고 그래? 어려운 진실? 뭐 힘든 진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포스트에 보면 포스트 문구가 이런 겁니다.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버거워. 내 말 좀 들어줘. 왓챠에 있는 영화 줄거리 대략 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할 말 다 하는 펜지라는 주인공이죠. 집이나 길거리, 마트, 그녀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트러블이 생긴다. 그런 그녀를 유일하게 보듬는 사람은 여동생 산델 뿐. 남편과 아들은 귀를 닫은 듯 그저 무심할 뿐이다. 어머니의 날을 맞아 펜지와 산델의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 펜지가 무슨 말을 할지 조마조마한 가족은 그녀의 뜻밖의 반응에 당황하는데 기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영의 숲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내용이고요. 대사가 굉장히 많고 이 펜지란 여배우가 시종일관 계속 떠들어대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가 많은, 화를 많이 내는 엄마 펜지, 그리고 침묵하는 남편과 아들, 다 흑인 배우들입니다. 아들은 굉장히 덩치가 큰.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죠. 너 나가서 그렇게 다니면 범죄자로 보인다고 막 이런 얘기합니다. 쨍한 약간 집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삶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듯 자연스러운데 어딘지 약간 어색합니다. 이게 약간 다큐 영화처럼 이렇게 찍혀가지고 마치 실제 사는 공간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평범한 공간이 이렇게 다르게 다가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침묵의 공간이 침묵의 말을 하고 침묵의 소리를 듣게 된다. 일단 첫 번째 자기 방어. 엄마는 왜 이렇게 화를 낼까? 엄마는 놀라서 잠을 깨고 가족이라도 보이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밥을 먹으면서도 이웃과 주변 사람들 험담을 하고 밖에서는 사람들과 계속 트러블이 생깁니다. 잠도 잘 못 자고 동물과 식물에 그런 살아있는 것들에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되게 저주합니다. 근데 대사가 굉장히 많고 뭐 마트나 이런 데 가서 가구점 가서도 막 직원들한테 막 험한 말들을 하고 막 하는데도 그 대사들이 굉장히 찰진 대사들을 합니다. 그래서 듣고 있으면 다 맞는 말 같아. 틀린 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 굉장히 모욕이 되는 너무 공격을 잘하는 그런 대사를 칩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실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제 상처를 입고 다치니까 살아있는 것들은 사실 모두 다 무섭고 내가 그런 식으로 퍼붓지 않으면 나만 외톨이가 될 것 같고 결국 외롭고 불안해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서 결혼을 했다라고 대사에서 나오고요. 아이도 있지만 아이는 집에서 게임만 하고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아버지는 시종일관 침묵하죠. 별 대사도 없습니다. 이 아버지 캐릭터 굉장히 독특한데, 그냥 모든 걸 다 통달해서 워낙 많이 당해서 어지간히 당했고 이제는 그러려니 하면서 스스로 참아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원래 캐릭터가 저렇게 그냥 무심한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건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의 견해는 어지간히 당했다, 약간 이런 쪽이긴 합니다. 요건 좀 이따 얘기하고, 여기 동생 미용실을 운영하는 샨델이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동생의 집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식물이 있고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사람들 얘기를 계속 듣고 뭔가 반응도 해주고 리액션도 하고, 그리고 집에서는 두 딸과는 굉장히 화목합니다. 두 딸들도 되게 활기차고, 근데 언니 펜지는 늘 화가 나고 우울하고 이 삶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동생에게 말하고 합니다. 유일하게 사실은 그 언니를 받아주는 사람은 사실 동생뿐입니다. 동생만이 언니 그래도 억지로라도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집에 데려가서 음식도 먹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참 동생이 없었으면 이 언니는 더 슬프고 외로웠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장면입니다. 홀로 고립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도시의 사람들, 마음 줄 곳 없고 화는 많아지고, 결국 그래서 결국 모든 곳에서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싸우고 트러블이 계속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 많죠. 우리 주변에 꼭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도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몸은 아프고, 마음은 외롭고, 자식과 남편은 의지할 곳이 못 되고, 결국 모든 게 외로운 거죠. 사실 동생은 언니를 이해할 수 없지만 언니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 대사도 되게 중요한 대사인 것 같습니다. 언니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언니를 사랑한다고. 사랑으로 사실 보듬는 거죠. 타인의 삶을 어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게 가족이라도 사실 사는 환경이 다르고 공간이 다르니까 그 사람을 온전히 다 이해한다고 사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언니를 그럼에도 사랑한다는 거,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남편의 얘기를 좀 해볼까요? 남편은 시종일관 그녀의 얘기를 듣고 침묵합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뭔가를 리액션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들을 뿐입니다. 마치 오늘 또 시작했군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죠. 엄마의 악담에 그냥 잔소리 정도로 익숙해졌고, 밥 먹으면서도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이 밥 먹는 장면 굉장히 우울하긴 한데, 엄마는 계속 화력을 내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오히려 뭔가 반응이라도 하면 괜찮을 텐데 그냥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그냥 또 시작했군 이런 느낌으로 두 사람은. 근데 어머니 날 아들이 꽃을 사왔다는 얘기에 동생 집에서 웃다가 울다가 나중에 흐느끼면서 웁니다. 사실 감동인지 울분인지 처연함인지 되게 복합적인 감정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그래도 아들이 준 꽃이니까, 아까 동물이랑 식물 이런 거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꽃을 만지기를 싫으니까 그냥 그 비닐 포장된 상태로
꽃병에다가 그래도 물병에다가 담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나 이제 보게 되는데, 아내는 그 자기가 싫어하는 그 꽃을 아들이 어머니 날이라고 줬으니까 그걸 어쨌든 꽃병에다가 만지기 싫지만 꽂아 놓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남편이 갑자기 와서 그 꽃을 꽃병에서 빼가지고 마당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이 장면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이것도 굉장히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결국 남편은 아내가 어떤지를, 그 식물을 너무 싫어한다는 걸 잘 알고 있고, 어차피 식물에 적응 못하는 아내라는 걸 알기에 그냥 버린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행동 자체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실 침묵은 좀 약간 무서울 정도입니다. 남편이 뒤돌아 침대에 걸터 앉아있는 뒷모습을 보이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아내랑 싸우고, 그 장면도 굉장히 서늘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사실 참으면서 사는 것일까? 언젠가 폭발을 할까? 근데 그 폭발의 단계도 이미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반응의 무대꾸에 무관심해진 거죠. 한쪽은 화를 내고 소리도 지르고 막 저주를 퍼붓는데, 한쪽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반응도 없고 침묵하죠. 이런 장면이 되게 서늘하게 다가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그 감정의 그 소모를 이미 다 해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그 감정을 쏟고 싶은 마음도 없어진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더 답답하게 느끼는 거고,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 이제 오히려 더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 장면,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으로 이제 갑니다. 남편이 일을 하다가 이런 수리공 같은 일을 하죠. 그래서 욕조를 들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허리를 다칩니다. 그리고 허리를 다쳐서 꾸역꾸역 그 동료와 함께 집에 거실까지 왔습니다. 거의 잘 걷지도 못하는 상태죠. 그래서 그 집에 와서 1층에서 그 의자에 앉아서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로 앉아 있는데, 그 동료한테, 위에 있는 자기 아내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아내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려가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는 두 사람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남편을 보러 내려가지 않는 이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무서운 우리는 이제 일말의 형식적인 애정도 이제 없어졌구나,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런 느낌을 팍 강하게 줍니다. 그래도 감독은 이런 진짜 파격적인 장면의 결말을 주면서 그 집의 어떤 풍경을 거리에서 이렇게 잡아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약간 씁쓸하게 다가오는 장면이었는데, 그럼에도 이 감독은 하나라도 더 희망 하나라도 주려고, 그 아들이 어디야, 유명한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분수대 앞에 앉아 있다가 낯선 어떤 여자분이 뭔가 음식을 권하고 옆에 앉게 됐고, 음식을 군것질거리를 하나 권하고,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장면으로
내용은, 대사의 내용은 안 나오는데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들은 오히려 내가 잘 아는 그런 가족들보다, 내가 사람보다 오히려 전혀 나를 모르는 타인에게 어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아서, 때로는 너무 익숙해서 같이 산다는 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걸 또 어쩌면 타인에게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나름의 어떤 희망 한 줄기를 감독은 남기고 영화는 끝맺습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우울한 영화죠. 화를 내는 사람과 그 화를 받아주지 않고 침묵하는 가족, 그리고 그 화는 결국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 화낸 분노를 받아주지 않는 그 침묵의 어떤 그런 가족 관계의 어떤 무너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남 얘기 같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은 하나가, 그 동생의 그 화목한 그 두 명의 활기찬 딸들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약간 문제를 겪습니다. 직장에서 이런 약간 상사한테 무시를 당한다든지, 약간 안 좋은 그런 보고서를 이렇게 퇴짜를 맞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두 딸이 둘 다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만나서 술 한잔을 하는데, 낮에 있었던 그 직장에서의 상사한테 혼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땠냐고 오늘 물어보는데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괜찮았다고,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왜 들어갔을까 이렇게 싶었는데, 결국 아무리 친하고 가족이어도 우리는 각자의 그 사람의 어떤 삶을 사실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사실 즐겁고 행복해 보이지만 각자 개인의 자기만의 어떤 삶은 자기만의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각자가 안고 살아야 하는 그 무게감을 지닌 채 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친한 가족이지만 때로는 말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오히려 그 더 친해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오히려 위안을 받는 그 아들처럼 이 남편의 심정도 그렇지 않을까, 그냥 이거를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남편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고 그냥 침묵을 하는 건데, 그거를 어찌 보면 굉장히 잘 이해해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화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남편의 캐릭터가 원래부터 저렇게 묵묵부답이었는지, 아니면 이게 어지간히 당하고 살아서 저렇게 된 건지, 그건 전후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남편의 저 심정도 저렇게 들어주고 그냥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저 심정도 얼마나 속이 터질까 라는 저는 그 남편의 심정도 되게 약간 이해가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남편은 정말 너무 무심하고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영화상으로 보면. 하지만 그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말을 해서 그 관계가 악화되는 것보다 그걸 그냥 들어주는 청자가 돼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받아주는 입장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그 답답함이
이 사람이 그냥 할 수 있는 마지막 방편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허리를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고 일정에 있는데 아내가 내려가지 않고 그렇고 그렇게 두 사람이 그냥 평행선을 걷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이게 종말인 건가, 아니면 그냥 저 평행선을 유지하면서 그냥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것일까. 감독은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고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도 이걸 다 이해해주거나 받아줄 수는 없다. 오히려 나를 전혀 모르는 그런 타인을 통해서 위안을 받거나 위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왓챠 코멘트 조금만 읽어보면, 폭포 같은 말과 사막 같은 침묵 사이로 흐르는 삶. 폭포 같은 말과 사막 같은 침묵 사이로 흐르는 삶의 어두운 강물을 들여다보면, 이동진 평론가 그 시처럼 적어놨어요. 평론을. 이게 너무 좋은 얘기 같죠? 삶의 어두운 강물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품는다는 것, 그리고 마음을 온전히 틀어놓을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삶은 견딜만하다. 이건 동생을 얘기하는 거죠. 자신조차 속마음을 환히 알지 못하는데 가족은 오죽할까. 가족들도 사실 이걸 다 안다고 볼 수가 없죠. 비틀어진 현실을 버티려다 보니 본인도 비틀어질 수밖에. 이토록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관계, 가족.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거를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실제로 이 여주인공 펜지는 동생과의 그 부모님 묘지에 가서 동생과의 대화에서 보면 본인은 굉장히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힘들었고, 그걸 아는 동생은 또 그런 언니를 아니까 더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의 삶도 쉽지 않았다. 가족들 사이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되는 그런 또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분은 동물도 밖에 막 마당에 있는 막 새들도 싫어하고 고양이도 싫어하고, 나중에 여우 같은 애도 하면 나타나는데 학을 떼죠. 그리고 식물도 싫어합니다. 근데 반면에 동생은 집에 막 화분도 많고 막 집도 화사하죠. 밝고 막 이런데 언니의 집은 남편은 아무 말도 없고, 아들은 집에 방 안에서 게임만 하고 있고, 동네에 나가면 막 이렇게 동네 건달들한테, 친구들한테 막 괴롭힘 당하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런 캐릭터 어디든 가서 싸우고 막 화내고 이런 캐릭터 꼭 있다. 저주를 퍼붓고, 이 사람들 주변에 꼭 한 명씩은 있고, 이 사람들이 그게 진짜 화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외롭고 불안하고 이 현실이 괴로워서 저러는 거다 라고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묵묵부답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을 보면서 이 가족이란 게 관계 과연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결코 막 이렇게 무겁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막 화낼 때 이런 장면들, 다른 사람들과 막 싸우는 장면들을 보면 대사가 진짜 찰집니다. 찰지고 진짜 실생활의 어떤 그런 대사들이 쏙쏙 들어가 있어가지고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마 2025년도에 올해 영화 중에 한 편으로 아마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은 마이클 리 감독. 마이클 리 감독은 사실 비밀과 거짓말, 뭐 해피고 럭키, 세상의 모든 계절 등 되게 이런 작품성 있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고, 저는 해피고 럭키 봤었고 세상의 모든 계절도 봤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잔잔하고 되게 좋은 영화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길지 않습니다. 97분 정도니까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에 개봉했지만 우리나라는 2023년작 마이클 리 감독의 내 말 좀 들어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